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주선생입니다. 거래량은 절벽인데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래 건수마다 신고가 갱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온갖 규제를 발목 지뢰처럼 여기저기 설치해 놨는데 왜 자꾸 정부의 권고사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도대체 왜 그렇게나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겁니까? 사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갈 텐데요. 그렇게나 외쳐대던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요. 자, 여기까지는 유능하신 분들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분들은 이미 강남 아파트를 한 채도 아닌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시니 저희 같은 미물들의 마음은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 정책과 부동산 시장 간의 괴리율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도 연끌, 공무원 주택대출 3분기 만에 전년치 2.2배, 18년은 3026건 1333억 대출, 2019년은 1017건 449억 대출, 2020년은 1653건 1004억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자료는 8월까지라는 점이 충격적인데요. 연말까지 종합한다면 역대 최고점을 찍지 않겠나 추측이 됩니다.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고 정년 후에는 안정적인 연금 수령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는 불안할 것이 없다 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담보대출이 이만큼이나 올랐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심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현 정권이 유지되는 한 집값 상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다른 하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감소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함에 따라 미래 화폐 가치 기준으로 받는 연금으로 현재 화폐 기준인 부동산을 서둘러 매입하겠다고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즉 지나친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굳이 참여하고 싶지도 않았고 참여하는 방법도 몰랐던 사람들까지 점점 이 시장에 참여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안정적 수입처인 연금까지 저당 잡히면서까지요. 제 유튜브 채널에 집값이 폭락한다며 등대 형님을 극찬하시며 등대 형님에게 세뇌까지 당하신 분들이 꽤 들어오십니다. 부동산 사다 망하고 싶냐? 제가 이 댓글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본인 연금 포기하면서까지 집 사는 사람들은 망하려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싼 수업료 치렀다 생각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서울은 7월에만 증여 건수가 3,362건으로 6월 대비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어차피 나라에 세금 낼 거라면 자식한테 주겠다는 부모 마음인 거죠. 또한 국세청에서 내년도 상속 증여세가 7천억이나 증가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세수 확보 금액을 발표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던 현금으로 증여하던 간에 증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도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부동산 구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앞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더욱 상승해서 상속,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보증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뒤늦게나마 연금 포기하고 집 산다 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사면서 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상승기가 있다면 하락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하락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직 서울에 10억 이하 아파트도 꽤 있고 3억 이하로 갭 투자할 곳도 상당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 말이죠. 이 말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란 겁니다.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한마디 드리자면 하락을 기다린다 해서 하락을 이야기한다 해서 하락은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려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면서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08년 9월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작한 뉴타운 사업을 본격화해 은평과 기름, 왕십리, 아현 뉴타운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완공했습니다. MB표 공급 확대 정책으로 2014년까지 전국 아파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시장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집값 안정을 바탕으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졌는데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어주었습니다. 2010년에는 대출 규제도 풀어주었습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는 은행권 자율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정하게 했습니다. 2012년에는 강남 3구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고 DTI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서울 25평형 아파트는 이명박 정권 때 13%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하락론자 여러분, 이제 제 채널에 찾아와 부동산 사서 망하고 싶냐 이런 말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런 말 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정부 기조하에서는 부동산 하락 당분간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